2대1로 앞서가던 토트넘이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맨유에게 극장 동점골을 허용하자 이 장면을 본 국내 토트넘 팬들은 망연자실하며 다 이긴 경기를 20초 남기고 도대체 뭐를 했길래 저렇게 쉽게 골을 얻어맞는 것이냐고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저 골장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진짜 실점의 범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없으니 저 범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토트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말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다 이긴 경기를 종료 20초를 남기고 얻어맞은 극장 동점골로 승점을 1점밖에 챙기지 못해 리그 11라운드가 아직 다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머스, 리버풀,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모두 경기에 승리하는 상황이 되면 토트넘은 리그 9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지난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존슨이 쿠두스를 대신해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으나 눈뜨고 볼 수 없는 경기력으로 6만 5천여 토트넘 팬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원톱으로 출전한 콜로 무아니와 시몬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4천억을 들여 손흥민 대체자와 후계자라는 선수들을 데려왔지만 강팀을 만나면 거의 완벽하게 지워진다고 말하며 그러다 보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공격진이 공격을 해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수비수들을 끌어올려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한다. 이게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수비진이 공격에 가담하는 것은 반대로 수비가 골을 자꾸 먹고 공격진이 수비에 가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전술 자체가 엉키게 되어 수비가 공격을, 공격이 수비를 하는 이상한 팀이 바로 토트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수비진들이 공격에 가담하며 체력을 모두 소진하고 수비에 집중하지 못하자 맨유는 그 빈틈을 타 간단한 짧은 크로스에 이은 은베모의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이 자랑하는 월드클래스 수비수인 반더벤과 로메로가 출전한 거 맞느냐고 조롱하면서 은베모가 지난 시즌 20골을 넘게 넣은 선수인데 저 선수를 저렇게 프리하게 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리그 최하위 수준의 공격력 때문에 수비진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공 상황이라 뒤에 동료들이 모두 수비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 안에 상대가 들어온 상황에서 저렇게 패스각이나 슈팅각을 막는다고 서 있으면 안 된다. 공을 잡은 상대를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밀어내야 한다. 스펜스가 이 순간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유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골문 쪽으로 짧은 크로스를 올리려고 시도하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토트넘의 팔리냐 위치가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팔리냐는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수비에 적극 가담해야 하고 시몬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수비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내려와야 하는데 그냥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맨유의 브루노가 노마크에 놓이게 되고 브레넌 존슨이 브루노를 마크하려고 내려오게 되면서 만약 맨유의 공격을 끊어낸 뒤 토트넘이 역습을 하게 되면 공을 잡고 뛸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짧은 크로스가 브루노를 지나서 은베모 쪽으로 가는 상황을 존슨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존슨은 은베모 앞쪽으로 나가 공을 끊어냈어야 했다. 그런데 존슨은 은베모 뒤쪽으로 뛰면서 수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결국 은베모의 헤딩슛에 이은 실점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그럼 그렇지 존슨의 수비가 어디 가겠느냐라며 저런 수준 떨어지는 선수를 손흥민이 목구멍까지 다 밀어넣어서 골을 만들어 떠먹여줬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토트넘 팬들은 존슨이 손흥민 후계자랍시고 으스대는 게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선제골을 얻어맞은 토트넘은 전반전을 0대1로 마치고 후반 들어 맨유를 밀어붙이지만 존슨의 어이없는 충격적인 홈런 크로스 등을 선보이며 토트넘 구장을 찾은 현지 팬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티스 텔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분위기가 반전되었는데요. 이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은 드디어 마티스 텔의 포텐이 터지는 것 같다고 흥분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마티스 텔이 한 건을 해주다니 이제 더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슛한 것이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되지 않았다면 골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맨유는 실력으로 골을 넣고 토트넘은 운으로 골을 넣는 게 큰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점골을 허용한 맨유는 토트넘을 밀어붙이며 다시 앞서 나가려고 하지만 히샬리송의 극적인 역전 헤딩골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토트넘 호스퍼 구장은 광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히샬리송 못한다고 한 사람들 다 나와라라고 흥분하면서 우리 히샬리송이 손흥민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골 장면에 대해서도 오도베르가 히샬리송을 겨냥해 패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슛을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각도에서 보면 오도베르의 동작이 히샬리송을 겨냥한 게 아니다. 강하게 공을 감는다고 감았는데 이게 제대로 감기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히샬리송에게 간 것이고 히샬리송이 이것을 감각적으로 헤딩, 골로 연결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운이 좀 따른 골이라고 말했습니다. 2대1로 역전을 한 후 토트넘은 경기 종료 1분까지 이 스코어를 유지, 토트넘 홈팬들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리그 2위 도약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흥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메뉴는 천금 같은 코너킥 찬스를 얻어내는데요. 이것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골문 쪽으로 킥을 올리고 메뉴의 센터백 대 리흐트가 헤딩슛, 그래도 토트넘의 골망을 가르면서 극장 동점골이 터지고 맙니다.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극장 동점골을 넣은 메뉴의 센터백 대 리흐트는 골을 넣은 후 6만 5천여 토트넘 팬들을 향해 어디 한번 떠들어봐라 라는 제스처를 하며 손을 귀에 대며 조롱했지만 이것을 본 토트넘 팬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메뉴의 코너킥 찬스에서 상대 골키퍼까지 토트넘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반드시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곳에 있는 마티스 텔은 수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수비를 그렇게 안 하는 브레넌 존슨마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수비를 한다. 프리미어 리그는 종료 10초 남기고도 상황이 벌어지는 치열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이 막던데 리흐트가 동료 골키퍼의 뒤쪽으로 뛰는데 이건 동료를 스크린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뒤에서는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지만 마티스 텔은 전혀 수비에 관심이 없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뉴 골키퍼는 스크린 플레이를 하며 존슨을 저지하고 데 리흐트는 진행 방향을 바꿔 상대를 속이며 뒤에 남아 완벽한 노마크에 놓인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마티스 텔은 여전히 수비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보는데 이런 선수는 퇴출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뉴는 크로스를 길게 올릴 것을 계획하고 메뉴 선수들이 앞쪽으로 공이 오는 것처럼 토트넘을 속여 빈 공간으로 데 리흐트가 들어가며 완벽한 찬스를 잡는다고 말하면서 마티스 텔의 움직임을 보면 전혀 이 상황에 관심이 없다. 보면서도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유로파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었던 토트넘이 메뉴를 상대할 때는 정말 치열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손흥민 귀한 줄 모르더니 골 좋다고 조롱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